말씀이 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8화 리뷰 9화 예고 분석 드라마 분석형 리뷰.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드디어 정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8화는 감정선, 세계관, 복선 회수까지 말 그대로 드라마계의 멀티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사랑과 기억이라는 테마의 폭력, 오해, 진실이 절묘하게 얽히며 정말 천국보다 치열한 60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분석형 리뷰에서는 8화의 주요 전개를 감정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9화 예고에서 드러난 충격의 복선을 기반으로 한 전개 방향을 뇌피셜까지 더해 풀어보겠습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 존재라는 상징, 두 개의 반지로 시작된 해숙의 의심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레 꺼낸 소미의 고백까지. 이쯤 되면 단순한 드라마 리뷰가 아니라 진짜 사건 수사 브리핑에 가까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얽히고 설킨 기억과 관계, 그리고 반전의 서막. 8화는 본격적인 감정 폭발의 시점입니다. 시작은 해숙이 발견한 두 개의 꽃반지. 그중 하나는 자신이 기억하던 소미가 낙준에게 건넸던 반지, 그런데 똑같은 반지가 또 있다. 이 장면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물건의 중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반지는 곧 이들 관계의 복잡성과 숨겨진 과거의 실체를 암시하는 메타포가 됩니다. 해숙은 직감합니다. 소미와 낙준 사이에 무언가 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으로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 곧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낙준은 낯익은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 속 남자, 하와이안 셔츠, 폭력의 그림자. 그는 다름 아닌 강정구였습니다. 숨이 가빠질 정도로 놀란 낙준, 그리고 예고 속에선 그에게 목이 졸리는 장면까지. 이건 분명 과거의 일방적 피해가 아닌 서로 얽힌 위험한 과거를 암시합니다. 강정구가 단순한 적이 아니며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낙준의 기억과 소미의 과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센 캐릭터 영애는 이번 회차에서 색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화끈하고 걸걸한 이미지였지만 이번에는 감정의 따뜻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해숙에게 같이 있고 싶다 는 말을 꺼내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동시에 소미를 향해선 아저씨랑은 안 돼 라는 강한 경고를 날립니다. 단순한 질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감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함을 감지한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이번 8화의 또 다른 클라이맥스는 바로 해숙과 시어머니의 전생 장면입니다. 환생 신청하러 가는 낙준, 해숙,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편안한 삶보다 가장 힘든 삶을 택하는데 그 이유는 업보 때문이었죠. 힘든 삶을 산 만큼 그만큼 마일리지처럼 더 좋은 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지원센터의 모니터를 통해 해숙은 자신의 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고 그녀 앞에는 은장도를 건네는 해숙. 바로 그 여인이 현재의 시어머니인 종귀였던 것입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은장도를 건넸고 종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칼을 받아들며 자결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전생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해숙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내면적으로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종귀가 해숙을 집요하게 몰아붙였던 이유, 모든 게 이 전생 장면에서 설명됩니다. 과거에는 해숙이 가해자였고 종귀가 피해자였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 반대. 삶의 역할은 전생과 현생을 넘나들며 바뀌었고 결국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업보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고 종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을 안고 해숙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백, 충돌, 그리고 판을 흔드는 새 인물. 9화 예고편은 감정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소미의 대사.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단 한 문장은 그녀의 존재에 대한 모든 복선, 감정, 그리고 비밀이 응축된 폭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을 맴돌기만 하던 소미가 드디어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녀가 입을 열며 지금까지의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제시한 뇌피셜, 소미는 목사의 엄마다 라는 이론은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특성상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인연고리로 얽혀있고 그 관계는 단순히 가족이거나 연인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아우르는 업보와 윤회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미는 자신이 남긴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왔고 그 아이가 바로 현재의 목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영애의 반응입니다. 평소 누구보다 명랑하고 철없어 보이던 그녀가 이번 예고에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낙준을 향한 감정을 인정한 듯 동시에 소미와 낙준의 관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저씨랑 안 돼.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일종의 감지에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전생에 무언가를 알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등장하는 영희의 아버지. 그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정 폭탄입니다. 천국지원센터 앞에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 며 소동을 피우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진실의 폭로를 예고하는 동시에 영희의 과거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가족의 재회는 언제나 감동이지만 이 드라마에선 과거의 진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소미의 진실뿐만이 아닙니다. 낙준과 강정구의 과거, 해숙과 종귀의 전생, 그리고 영혜와 그녀의 아버지까지. 구하는 그 모든 관계의 실타래가 본격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소미, 다중생애를 거쳐 돌아온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할 건 소미의 존재가 단순한 기억 상실 여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기억을 가지고 돌아온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강정구와 얽혔고 폭력 속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그녀. 그 아이가 목사로 다시 태어났고 그녀는 환생을 거쳐 다시 그 아이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은 강아지로 환생했고 낙준에게 키워졌다는 설정 역시 설득력을 갖습니다. 천국과 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 드라마 세계관에서 동물로의 환생과 재환생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 회차 때 인간화해서 천국에 있던 해숙이 기르던 소냐가 소미에게 했던 말이 이 같은 설정을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라고 소냐는 말했었고 이후 까칠하기만 하던 소냐와 소미는 양이랑 강아지처럼 나비를 쫓으며 친하게 놀았던 장면에서 낙준은 소냐가 당신 말고는 사람 아는고 안 친하지 않냐 했던 이유가 낙준이 예전에 고양이 소냐와 같이 기르던 강아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낙준만을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따뜻했던 기억, 가장 안전했던 품. 그가 있었기에 그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삶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가설은 임사체험설입니다. 지금 소미는 사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천국의 경험은 그녀가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잠재의식적 여정일 수 있습니다. 낙준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니깐 아마 병원에 누워있는 소미를 보지 않을까?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그 순간이 진실의 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천국의 감정 전쟁. 소미는 정말 목사의 엄마일까? 낙준과 그녀의 과거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해숙은 그 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어머니와 해숙, 그 전생의 칼날은 이번 생에서 용서로 바뀔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의 열쇠는 바로 구화에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우리 함께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